안녕하십니까. 2016 인터넷 수능 올해자 영어 독해 연습 2 틀리기 쉬운 유형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저는 올해자 영어 장현숙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이제 9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의 첫 번째 파트가 끝났고요. 두 번째 파트가 끝났고요.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유형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틀리기 쉬운 유형은요. 첫 번째로는 어휘가 있고요. 그리고 문장 삽입, 그 다음에 요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리고 1지문 3문항의 그런 장문 독해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 9강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저와 함께 또 즐겁게 다루고, 자, 이 파트가, 세 번째 파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논리적인 지문의 구조에 대한 특강을 또 한번 시간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제 푸는 그런 유형도 막 정리를 해야 되고 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여러분. 제가, 우리 강의가 업로드가 되면 저도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항상 이렇게 보고 나서 왜 이렇게 말이 빠른 거야, 도대체. 막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말이 조금 빨라지더라도 제 스스로 조금 이렇게 하겠지만은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막 조금 더 막 얘기해주고 싶어요. 막 그래서 그러니까는 제 마음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부터는 자, 엑서사이즈 1의 어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문제 풀기 전에 저랑 엑서사이즈 1에 해당하는 중요한 어휘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여기서 유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유니언은 노조를 의미를 합니다. 이 유니언은 노조, 유니언, 노조 이렇게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문 안에서의 유니언이 노조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마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운트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여태까지 지문상에서 봤던 마운트는 대부분이 증가하다라는 뜻이 많았어요. 그쵸? 무엇을 이렇게 오르다, 증가하다라는 뜻이 많았는데, 마운트에는 시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작하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는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챙겨두시고, 자, 그 다음에 어휘 묻는 문제 A번에 뭐가 나오냐면 ally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협력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협력자의 반대 개념으로 나오는 단어가 opponent, 반대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말의 개념이거든요. 꼭 챙겨두시고, 자, assumption이라고 하는 가정이란 말 충분히 여러분이 아실 것 같고, 자, 이 단어 꼭 알아둡시다. weigh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보통이 weight 그러면 여기에 t를 붙이면은 무게가 되잖아요. weight 그러면 이게 무게를 재다, 뭐 무게가 얼마가 나가다, 물론 그렇게도 쓰입니다. 아니면 weigh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무게가 나가다 라고 하다 보니까 중요하다라는 개념도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weigh A against B 라고 해서 A와 B를 비교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우리 교재에서의 weigh는 비교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선생님, 이 weigh 하나를 외우는데 이 뜻도 있고 이 뜻도 있고 이러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weigh가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문맥 속에서 그 뜻의 여러 가지 뜻을 알아가는 게, 그게 독해 재미거든요, 여러분. 그게 영어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재미거든요. 이러지 마시고, 사람들은 이런 게 재밌어서 영어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weigh가 나오면 무게가 나가다 라는 뜻 말고, 뭐 중요하다 라는 뜻 말고, 뭔가 그 뒤에 견주는 대상이 있을 땐 비교하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자,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전체적으로 정답 확인과 본문 분석을 가기 전에 문맥상 어휘 추론에 관한 전체적인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어휘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면 A, B, C 이렇게 나오고 둘 중 하나 고르기, 이런 유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 1번 밑줄, 뭐 동그라미 2번 밑줄 이래서 밑줄 친 어휘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휘 묻는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요. 첫 번째 어휘 자체는 쉬운 게 나와요. 그러면 왜 어휘 묻는 문제인데 어휘가 쉬운 게 나올까요? 어휘 묻는 문제는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단어 자체를 묻진 않아요. 혹시 그런 거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나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정답 못 골랐어 라고 하는 문제는요, 실제로 어휘 묻는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라 보통은 뭐냐면요, 요약문 빈칸,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어휘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아니면 우리 그 앞에서 공부했었던 장문 빈칸 있죠.
그 장문 속에 들어있는 빈칸 묻는 문제는요. 수험생들에게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꼭 뜨는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어휘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실제로 문맥상 어휘 묻는 문제에서 어휘는 되게 쉬워요. 그럼 도대체 뭘 묻는 문제일까요? 그렇죠. 문맥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문의 응집력에 관한 글인데요. 자, 하나의 지문이 하나의 주제가 쭉 이어지죠. 그리고 그 지문 안에 나오는 단어들은요. 연결어의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 주제를 향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단어들이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문맥상 유사 개념어, 반의어 라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실제로 우리가 많이 풀게 되는 문맥상 어휘 묻는 문제의 가장 많은 문제는 문맥상 반의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밑줄 친 어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대말의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둘 중 하나 고르기 어휘에서는 문맥상 반의어뿐만 아니라 철자 혼동 문제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confuse입니까? 뭐 아니면 refuse입니까? 이런 식으로 철자 혼동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는 뭐냐면요. 전체적인 주제를 라고 하는 커다란 뿌리 안에서 적합한 단어들을 모아가는 문제들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빈칸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이 어휘 묻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빈칸은 대놓고 얘기해 주잖아요. 빈칸이 들어있는 그 부분이 주제문이야 라고 이렇게 딱 대놓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휘 묻는 문제는요. 여러분에게 결국 요구하는 거는 이 글 전체 뼈대를 찾으세요. 핵심 내용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랑은 이제 1번 문제 정답 확인과 본문 분석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A번에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allies라고 해서 협력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opponent는 반대쪽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쪽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반대쪽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B번 단어 볼까요? B번에는 봤더니 ban 그러면 금지하다. 그쵸? 그 다음에 allow는 허용하다라고 하는 개념이네요. 이것도 역시 문맥상 반의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자, C번에는 봤더니 저는 C번 묻는 문제가 어려웠어요. 이거는 글쎄요. 이거를 문맥상 반의 개념이라고는 함부로 말 못하겠던데요. 이때는 이거는 권리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의 개념 차이가 뭐예요? 그쵸? 이 지문 전체에서 전체적인 뉘앙스가 권리인가요? 의무인가요? 라는 거를 묻고자 하는 개인적으로는 C번을 보면서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첫 문장부터 갈게요. 자, early unions. 자, 초창기 노조입니다. 그 초창기 노조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괄호 이렇게 묶은 거 맞죠? 그리고 동사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 보면서 뭘 봤냐면 여성들과 아이들을 뭐로써 봤냐면 남자들의 일에 대한 남자들이 돈 버는 것에 대한 그런 위협으로서 봤대요. 초창기 노조에게 위협이 뭐가 됐대요? 여자들. 초창기 노조에게 있어서 아이들이 위험이 됐대요. 왜? 저 내일 지금 가져가는 거 아니야. 저거 내가 해서 내가 벌 돈인데 지금 저 여자랑 저 애기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초창기 노조는요. 운동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이냐면 drive children and women, 아이들과 여자들을 공장 밖으로, 그 다음에 mining jobs, 광산 일이요. 아마도 미국 초기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 거기서 많이 이렇게 일을 했었잖아요. 그럼 광산에서부터, 그쵸? 공장에서부터, 광산에서부터 아이와 여자들을 몰아내자. 자, 이런 식으로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갑시다. 그 노조는 발견을 했는데요. 자기 편을요. 아니면 반대편을요. 아직까지 몰라요. 정확한 단서를 찾기 전까지는 절대 정답을 찍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노조는 자기 편, 아니면 반대편. 그런데 누구에 있어서요? 중산층의 개혁자들에 있어서의 자신들의 편, 아니면 반대편을 발견했대요. 자, 그러면 중산층에 있던 개혁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싸운 거예요. 뭘 위해서 싸웠냐면 법이에요. 어떤 법? 보호하고 싶다는 거죠.
아이들과 여자들을 어디에서부터? 위험한, 비도덕적인 어떤 작업 환경에서부터 아이와 여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위해서 싸웠대요. 참 웃기죠, 여러분. 사실은 좀 정반대 입장에서 여자와 아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초창기의 노조는 뭐예요? 내 일을 빼앗아가는 자들. 그런데 중산층의 이 개혁하는 사람들은 뭐래요?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봤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같은 걸 주장을 하게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A번에서 뭐가 돼요? A번에서는 allies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되시죠?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pressure, 압박이 가해졌네요. 그런데 그 압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면 두 군데요, 두 군데. 첫 번째는 노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중산층의 개혁자들 사이로부터 나온 그러한 압박이 이끌었대요. 자, 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의 입법자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통과를 시키게. 그럼 뭘 통과를 시키냐면 Protective Labor Laws, 노동보호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동보호법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여성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쵸? 결국은 그 내용이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노동보호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많은 어떤 employment, 고용에 있어서의 관행들을 그럼 여기서의 관행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은 정확한 표현이 앞에 이렇게 막 나와 있진 않지만 여성들과 아이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여성들과 아이들이 광산에서 일하고 라고 했던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그러한 노동보호법을 통과를 시키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거와 비슷하게 이게 여기서의 ban이 맞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너무 많이 갔어요.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나와 있네요. 자, 이러한 법들은 금지했답니다. 금지했대요. 그쵸? 그래서 ban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뭘 금지했냐면 회사가 고용하지 못하게 했답니다. 누구를요? 아이들과 여성들을. 뭐 하라고요? 어떤 하루 동안에 고정된 시간 이상 일하게끔 하는, 아니면 들라는 거죠. 어떤 딱 구체적인 그런 무게, 특정 무게 이상을 드는 거, 아니면은 막 밤에 일하게 하는 거, 아니면 어떤 그런 일 같은 거 하게 하는 거, 이런 것에 있어서 아이들과 여자들을 회사에서 고용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번에도 banning 충분히 됐고요. 이제 마지막 C를 한번 가봅시다. 자, C에서 그런데 참 웃긴 얘기가 나와요. although 비록 뭐냐면 자, 이러한 법들이, 그쵸? 여성들과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법들이 may have protected. 이거 나왔어요. 보이세요? 자, may 다음에 have pp 나오면 과거 시제를 나타냅니다. 뭐 할 수는 있었겠지만 보호를 할 수는 있었대요. 어떤 여성들을, 그쵸? 보호할 수는 있었겠으나 그들은 이 법은 많은 다른 여성들이요. 그런데 그 많은 다른 여성들이 뭐냐면 high paying factory jobs입니다. 높은 그런 페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장에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었답니다. 됐나요? 뭔가 옳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뭔가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여성들이랑 아이들이 이상한 일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위험한 일 안 하고 그럼 되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법들이 여성들에게서 어떤 여성들을 보호를 해주기도 했지만 많은 다른 여성들이 어떤 일을 못하게 됐다는 소리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페이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일에서부터 거부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네요. 자, 성에 기반을 둔 그런 가정입니다. 여기서 성에 기반을 둔 가정이다 라고 하는 핵심은 뭘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무조건 안 되는 게 맞는 거고 남성에 있어서 여자는 위험한 일을 하면 안 돼. 남자는 위험한 일을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했었던 바로 이러한 성에 기반을 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었대요. 여성들에게. 누가 아니라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위험한 일로부터의 보호라고 하는 것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이 남성들에게는 누가 아니라 여성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는 뭘 줬냐면 비교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뭐를 비교할 수 있어요? 위험, 리스크라고 하는 것과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뭘 할 때, 결정할 때. 그들 스스로 뭐에 대해서요, 내가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갈까? 어떻게 돈을 벌까? 저희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이 페잉 이렇게 된 일이니까는 높은 페이를 받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 내가 위험하지만 잘 참고 한번 해보겠어 라고 남성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글 전체 핵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 알아두시고 자, 내용 정리 잠깐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 전체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요? 자, 이 글 전체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여성들과 그 다음에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노동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앞에서의 가장 핵심이었고, 하지만 이 법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물론 이 노동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어떤 여성들은 위험한 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줬지만 어찌 보자면 위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높은 보상을 받는, 그쵸?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남성만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런 지문의 글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파악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엑서사이즈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엑서사이즈 2는요, 우선은 어휘 정리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seek shelter at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shelter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게 은신처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은신처를 추구하다, 찾다. 그래서 대피하다, 피신하다 라는 말, 그쵸? 굳이 이거를 하나의 표현으로 여러분이 외우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냥 내용 자체가 그냥 그런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라앉다라는 단어입니다. 가라앉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descend는 내려가다고, 거기에 대한 명사 형태까지 같이 꼭 챙겨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bob up 이란 표현이 있어요. 표면 위로 불쑥 모습을 드러내다. 그리고 이게 힘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꼭 챙겨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gesture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gesticulate라고 해서 몸짓을 하다라고 하는 동사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것도 챙겨두시고, come upon 우연히 발견하다, cargo라고 해서 여기서는 조각품이 들어있던 그 화물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어들 한 번씩만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고요. 뭐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께서 한 번씩은 꼭 다시 한 번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알맞은 곳에 집어넣기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첫 번째,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이미 앞에서 뭘 풀었냐면 무관한 문장 찾기를 풀었어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순서 배열 문제도 풀었어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문제라 보시면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주어진 문장을 잘 보세요. 주어진 문장에서 뭘 찾을까요? 연결어, 지시어 꼭 찾아주셔야 돼요. 연결어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결국 논리는 하나거든요. 연결어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나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열거가 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주어진 문장부터 새로운 내용이 나올 거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지시어를 잘 보세요. 앞에 명사가 나와 있다면 그 뒤에 대명사, this, such 명사 어떤 식으로 받아주는지, 그 다음에 우리 순서 배열, 무관한 문장 찾기 할 때 끊임없이 우리가 했었던 논리입니다. 시간 순서 배열 기억하시죠? 포괄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책으로. 예, 전체적인 논리 자체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는 주어진 문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with his helmet off 라고 나와 있죠. 그의 헬멧을 벗으면서 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말과 여자들을 봤다고 얘기했대요. 말과 여자들을 봤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이거든요. 그의 헬멧을 벗으면서,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리고 그가 말했대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여기서 왜 그가 앞에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스토리 글이에요. 스토리 글이라는 소리는 얘는 무슨 순서로 나와 있다는 소리일까요? 시간 순서라는 소리네요. 시간 순서. 자, 이 두 가지 단서를 먼저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 찾아갑니다. 그가 누굴까? 여자랑 말을 봤다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문장부터 가볼게요.
자, 두 개의 그리스의 스폰지 피싱 보트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스폰지 그 단어도 되고요. 아니면 해면 잡이용 배를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해면 동물 스폰지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냐면 두 개의 그리스의 스폰지 피싱 그 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배가 on their way home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디서 일을 하다가요. 노스 아프리칸 코스트에서 일을 하다가 북아프리카 해안가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쵸? 여기서의 집은 그리스가 되겠네요. 그리스로 돌아가는 도중에 were forced 강요를 받았답니다. 태풍이 몰아닥쳤나 보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아, 피신하라고요. 어디에? 그리스 섬이에요. 그리스 섬. 엔티키델라라고 하는 그리스 섬. 맞죠? 예, 여기에 엔티키텔라라고 하는 그리스 섬에서 피신을 하라고 강요를 받게 되었답니다. 상황 정리되셨습니까? 동그라미 1번 가볼게요. 원하지 않았어요. 누가 원하지 않았어요? 누가? 아, 선장. 보셨죠? 분사 구문입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뭐 하길 원하지 않냐면 시간을 낭비하기를 원하지 않았죠. 뭐 하면서? 기다리면서요. 바람이 가라앉다.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걸 원하지 않아서 선장님 좀 욕심 많네요. 그죠? 이 선장이었던 디미트리어스 콘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had 빨리 찾아봐요. had 뭐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왜 descend가 나오는지도 아시겠어요? had 시키다, 하게 하다. 사역동사입니다. 누구에게? 그의 chief diver라고 했던 일리어스 스테디어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려가라고 했어요. 좀 물속 잠수 좀 해봐 라고 시킨 겁니다. 어떤 희망에서요? 조금 더 추가적인 스폰지를 조금 이렇게 가져가자, 추수하자라는 희망에서요. 내용 되셨죠? 자, 동그라미 2번의 이 문장은 전체 형광펜으로 밑줄 한번 쫙 쳐보세요. 형광펜으로 밑줄 쳤으니까. 자, 일반적인 descent 후에래요. 그냥 평소처럼 아, 그래 잡으러 가야지. 그래서 잠수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스테리어티스가 갑자기 물 위로 불쑥 올라왔어요. 내용이 뭔가 확 바뀌었죠. 그쵸? 어떻게 하면서요? 거칠게 막 몸짓을 하면서요. 왜? 동그라미 3번. What he had in fact come upon. 사실상 그가 우연히 보게 된 내용은 바로 뭐였냐면 조각품 화물이었답니다. 언제의? 고대 난파선이요.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냐면 우리 이 단어 앞에서 배웠는데요. 그때는 형용사로 배웠는데 지금은 부사로 나와 있네요. 그쵸? precarious, 위험하게, 위태롭게 바닷속 그 절벽 가장자리에 위험하게 위치하고 있었던 고대 난파선의 조각품 화물이었대요. 난데없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스폰지를 갖다가 걷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오더니 막 뭐라고 제스처를 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상 그가 정말 본 거는 조각품이었대요. 주어진 문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 있었냐면 헬멧을 벗으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대요? 그가 말과 여자들을 봤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과 여자들의 이렇게 큰 따옴표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 지문을 보다가 큰 따옴표가 나올 때는 물론 실제 대화에서도 큰 따옴표가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조, 아니면 이렇게 들어있는 말이 사실 속뜻이 뭔가 다를 때 이렇게 써주거든요. 이 문장이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거칠게 손짓을 했고요. 헬멧을 벗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와 말들이 있어요. 물속에. 그가 본 건 바로 조각품이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그래서 3번. 이렇게 되는 글입니다. 자, in a follow-up dive. 그쵸? 그 다음에 쫓아서 들어가면서 콘도스 그 자신도 뭐를 가지고 나왔냐면 ancient, 고대의 청동으로 만들어진 팔을 가지고 나왔답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inform A of B예요. 자, 누구에게? 그릭 정부에게 그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알렸답니다. 자, with support, 그쵸? support vessels, 뭐가 왔냐면 도움을 주는 그 배가 왔네요. 어디에서부터? 그리스 해군에서부터 도움을 주는 배가 와서 그 지친 스폰지 다이버들이 계속해서 일을 했답니다. 무슨 일이요? 그 난파선,
갖다가 난파선에 가서 일을 했대요. 난파선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200피트, 바다 밑 200피트 그 밑에서 일을 했답니다. 됐어요? 뭐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storm winds는 머리 위에서 파도 철썩철썩 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참 대단한 얘기긴 한데 굉장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됐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고요?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자, 주어진 문장을 알맞은 곳에 집어넣으세요 라고 할 때는 그냥 생각 없이 주어진 문장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문장에서 정확한 단서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가 헬멧을 벗으면서 여자와 말들을 봤어요인데 스토리 그리구나. 시간 순서 배열이었겠구나. 됐죠? 라고 하는 부분을 꼭꼭꼭 찾아가셨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내용 정리해 두시고, 자, 변형 문제로는 이 지문을 원래대로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문장 위치로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예, 그래서 문장 위치 묻는 문제로 다시 한번 제가 내봤어요. 예,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exercise 3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exercise 3은요, 문단 요약문입니다. 요약문은 우리 어떻게 풀까요? 요약문은요, 실제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쉬운 문제도 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문단 요약이 만약에 어렵다면 첫 번째 단어 문제일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요약문은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실제로 어려운 어휘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단어는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서 반드시 꼭꼭 점검해 주시고, 자, 우선은 요약문 문제 유형 정리하기에 앞서서 저랑 이 지문에 대한 어휘 정리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apart from, 무엇과는 별도로. 우리 이 지문은, 요 단어는 꽤 많이 지금 나왔어요. 1001, 무수히 많은 이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well-to-do, 부유한. 그쵸? 뭐, 노동이라는 말, 이 단어 알아둡시다. despise, 경멸하다. despise, 경멸하다. 예, 이런 단어는 꼭꼭꼭 챙겨두세요.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요약문을 가는데요. 저를 잠깐 보시고. 자, 요약문 만들기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나올 때는 첫 번째, 반드시 뭐부터 풀까요? 예, 이럴 때는 반드시 문단 요약문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요약문부터 반드시 읽으세요. 자, 요약문을 읽고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요약문을 대충 A, B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저런 단어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걸 읽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 필자의 주장에 관한 건지 아니면 내용 일치에 관한 건지 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요약문을 읽고 우리가 판단할 건 뭐냐면 이 글은 필자가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 글이구나. 아니면 두 번째, 이 글 속에서 나에게 내용 일치를 묻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그 위에 올라가서 지문을 읽을 때 얼마나, 얼만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필자의 주장을 묻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문으로 가서 예문 부분 휙휙 넘기면서 필자가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찾아가면 되겠죠. 내용 일치일 때는요, 가서 거기에 맞는 내용을 꼼꼼하게 찾아주시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은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exercise 3입니다. 내용을 가서 봤더니 자, the nature 성격인데요. 뭐의 성격이냐면 ancient Roman slavery라고 나와 있죠. 고대 로마의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격은 고대 로마의 노예 제도의 성격은 만들었대요. 이 가목적어라는 거 아시겠어요? 어렵게 만들었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to themselves 그들 자신을 A 하는 걸 어렵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하게 했는데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고가 경멸당하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prevented 못하게 했대네요. 로마의 산업인데 everyday goods죠. 일상용품에 대한 그런 그 산업 부분이 삐리리 되는 것을 못하게 만들었답니다.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대충 뭔 말인지 알겠죠? 요새 대충 뭔 말이냐면 고대 로마에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이 노예 제도가 그냥 일반 평민들이 A, B, C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게 했고 못하게 했고 뭐 했고 막 이런 얘기구나 라고 하는 건데 필자의 주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이 부분에 맞춰서 내용 일치를 찾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단어 보세요. 방어하다. 서포트는 무슨 말이에요?
지지하다. 또 서포트에 부양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부양하다. 가족을 부양하다. 부양하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 upgrade 내용 아시죠? 자, 그러면 B번에 가서 봤더니 nationalize는 국유화하는 거네요. 이거는 발달시키는 거고 이건 규제하는 거고 단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란색 글씨 보이세요? 보이시죠? 형광펜 옆에 준비해놓은 소리예요. 어휘 묻는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어휘 묻는 문제. 형광펜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apart from. 뭐와는 별도냐면 그냥 개인의 운명입니다. 누구의 운명이요? 남자의 운명, 여자의 운명, 아이들의 운명이요. 뭐가 된? 노예가 된 그런 남자, 여자, 아이들의 운명. 뭐 이런 거는 뭐 별도로 생각을 좀 안 하더라도 뭐 그러한 운명적인 부분은 그냥 우리가 좀 제쳐두더라도 결과인데 뭐의 제도냐면 노예제도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were to be seen. 보여졌대요. 나돈니가 나왔어요. 나돈니가 나왔으니까 우리 뒤에 가서 뭐 찾아야 돼요? but also를 찾아야 되는데 없어요. pot이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나돈니 A, but also B잖아요.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라고 하는 표현인 거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혹시 그것도 아세요? 나돈니 A, but also B라고 정말 이렇게 이쁘게 나와 있는 거는요. 중학교 교과서에서조차 찾기가 참 어려워요. 얘는 변형 표현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변형이 되는 경우 수는 only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not은 생략되는 경우 못 봤어요. 잘. 그쵸? not은 생략되는 경우 못 봤어요. never로 바뀌는 경우는 본 적 있지만, 그쵸? 자, only는 보통 just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but이, 생략이 잘 돼요, 여러분. 이 but은요, 생략이 돼서 보통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나오는 경우 있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also가 생략이 또 잘 돼요. 그리고 이 also는, 생략한 다음에 문장 마지막에 가서 as well이나 아니면 to,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도 봤어요. 그렇게 따지자면 이거 조합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겠죠? 막 경우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막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경우수 엄청 많은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 라고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되었습니까? 스탑 버튼 누르고 쓰실 거죠?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다시 갑시다. 여기서부터 첫 문장부터 다시 갈게요. 자, 우리가 뭐는 좀 생각을 좀 그냥 안 해도 되냐면 그냥 개인의 운명이에요. 노예가 됐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건 좀 제쳐두고라도 노예 제도라고 하는 그 결과는요 보여지게 됐는데 나돈니 어디에서뿐만 아니라 but also 보이세요? 노예라고 하는 제도는 노예 제도라고 하는 건 보여지게 됐는데 어디서요? 그냥 매우 부자 그 로마 사람들의 삶의 방식 안에서도 보여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뒷부분인 거 아시죠? 그들은 그쵸? 그 노예 제도의 결과들은요 또한 영향을 주었답니다. 어디에? 직접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대요. influence 형광펜으로 밑줄 쫙. influence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요약문에 뭐가 나왔냐면 그 고대 로마의 노예 제도가 평범한 사람들이 뭐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쵸? 평범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어떻게? 그걸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찾아가 봅시다. 자, 갑니다. 준비되셨죠? thousands of Romans. 수천의 로마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might have earned a living. earn a living은 생계를 이어가다. 생계를 잇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봐요. might가 나왔어요. have pp. 보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과거에 돈을 벌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 벌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 수도 생계를 이어갈 수도 있었던 사람들 모함으로써요. 신발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거나 가구를 만들거나 보석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그 수많은 것들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는 well-to-do 부자 로마인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졌던 이런 등등을 생계를 위해서 만들어서 돈을 벌 수도 있었던 수천의 로마 사람들이 had fewer opportunities. 더 적은 기회를 가지게 됐대요. to do so.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걸로 돈 벌어서 가족들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답니다. 왜요? 왜냐면 these things, 이런 것들은 만들어졌거든요. 어디서? 집안에서. 누구 집안에서? 그 부자 귀족들 집안에서. 누구에 의해서? 노예들에 의해서. 이거였어요. A번 뭔지 알겠어요, 이제. 고대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이 이런 일을 다 하다 보니까 그냥 사실은 이런 거는 노예가 아닌 그냥 평민들이 그냥 자기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서 이런 일 해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노예가 하는 바람에 그럴 기회를 잃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그리고 what was worse? 설상가상으로. 더 안 좋은 것은 what was worse? 설상가상으로는요. 정직한 수고. 그쵸? 누구에 의한? freeman. 여기서 freeman이 앞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ordinary, 평범한 사람들의 정직한 수고라는 건 뭐예요? 정말 이렇게 그냥 딱 열심히 해야지. 정말 열심히 한 땀 공들여서 한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뭐냐면 그 평범한 사람들, 평민들의 노예가 아닌, 그렇다고 귀족도 아니에요. 그 평민들의 그 정직한 수고라는 게 멸시를 받았답니다. despised. 형광펜으로 밑줄죠. 왜요? 왜냐면 it meant.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는 걸 의미했거든요. 뭘 하는 거예요? 노예가 should do. 해야 할 일. 노예가 하여야만 하는 것을 했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도 그거 노예들이 만들어도 그냥 평민들도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보다 신발 더 이쁘게 만들어서 귀족들한테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대요. 왜냐면 쟤 지금 신발 만드는 거야? 귀족들을 위한 신발 만드는 거야? 저거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쟤 지금 저거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멸시했대요. 아시겠어요? Lower forms of human life, 인간 라이프에 있어서의 그 더 낮은 형태가 천하게 여겨졌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인간 삶에 있어서의 낮은 형태를 얘기하는 건 결국 뭐겠어요? 노예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시대의 노예가 천하게 여겨졌대요. 그래서 노예가 하는 일들을 평민이 어머 세상에 왜? 이렇게 여겨졌대요. 자, 그 다음 거 갑시다. It is not difficult. It is not difficult. 어렵지 않다. 라는 표현보다는 쉽다라고 가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자, 보는 건 쉽답니다. 뭘 보는 건 쉽냐면 어떻게 이러한 상태, 이렇게 되는 일들의 이런 상태가 upset. 동사예요. 형광펜으로 밑줄죠. 망가뜨려 둔 거예요. 뭐를? 비즈니스를. 그리고 어떤 산업에 있어서의 그런 사람들을요. 어디에? 고대 로마에. 그리고 blocked. 막았는가? 뭘 막았냐면 고대 로마의 발전과 발달을 막았는가라는 것을 보는 거는 참으로 쉽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 비즈니스 없었겠죠. 이러다 보니까 산업 발달이 없었겠죠. 그 다음 거. because 뭐 때문이냐면 바로 이러한 노예제도 때문에, 노예라는 것 때문에 there was not 뭐가 없었대요. mass demand. 대량 수요가 없었답니다. 뭐에 대한? 일상용품에 대한. 그런데 그게 뭐죠?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인 일상용품에 대한 그런 대량 수요가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막 만들어져서 막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시장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자체가 산업 자체가 그쵸? 그렇게 발달하지 못하게 됐더라. 뭐 때문에? 노예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글입니다. 자, 문맥상 알맞은 어휘예요.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가 일반 평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쵸? 왜냐면 일반 평민들이 자신들이 이래저래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죠. 왜냐면 그 일들을 노예들이 다 해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그냥 그거 만들 수 있잖아요. 안 된대요. 왜냐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무시를 받고 천시를 받았답니다. 결국은 그 로마의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모든 비즈니스나 아니면 모든 산업적인 부분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죠. 그쵸? 결국 그 당시에는 everyday goods에 대한 그런 대량 소비가 없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글입니다. 아시겠죠? 전체적인 문맥적으로 알맞은 어휘 묻는 문제인데요. 이런 어휘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내용을 정리하면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휘 묻는 문제는 결국은 핵심 내용 파악 묻는 문제라고요. 다시 한번 내용 잘 정리해두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넘어갑시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exercise 4고요. 역시 어휘 묻는 문제네요. 제가 좋아하는
고기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콩비지 얘기할 때 음식이 아니라 음식이라고 썼었나요? 저 아직 못 찾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친구가 센스 있게 수강후기에 막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스승님 막 이러면서 스승님 뭐 아무리 싫어도 음식이라고 쓰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던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참 봤다가 알았어요. 아, 내가 그걸 음식이라고 썼나 보다. 한참 웃었어요. 그쵸? 센스쟁이. 자, 그러면 자, 갑시다. exercise 4에 가서 자, 전체적인 어휘부터 중요한 어휘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disease는 질환,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단어가 나왔네요. degenerative. 그러면 이게 퇴행성의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dispense with예요. dispense with 같은 말이 do without 아니면은 뭐 live without 이렇게 돼요. 뭐뭐 없이 지내다. 뭐뭐 없이 살다 이렇게 되는데 dispense with에서는 앞에 있는 this가 없이 라는 말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without이 아니라 with예요. dispense with 꼭 챙겨두시고 자, sustain 지속시키다. bestow 부여하다. arbitrary 자발적인, 임의적인, 지 마음대로 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lavish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저는 형용사로 많이 봤거든요. 막 화려한, 사치스러운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아낌없이 사용하다. 동사로 쓰였어요. 아낌없이 사용하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proportion, 비율이란 단어 보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형용사가 됐죠. 비율이 맞는. 그러는데 앞에 this가 붙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단어 정리 다시 한 번만 해보시고 우리한테 때로는 그 어려운 어휘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막 어휘가 너무 중요해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한테 어휘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모르면 우리한테 무조건 어려운 어휘예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어휘들도 같이 좀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예,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반의 개념을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는 사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사운드 소리잖아요. 소리. 그쵸? 그러면 사운드 슬립. 이건 뭔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운드 바디, 뭐 사운드 마인드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건전한 몸에 건전한 마음. 앞뒤가 바뀌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사운드 슬립은 무슨 말이에요? 사운드 슬립은 잘 잔 잠, 숙면. 이거를 보통 사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에서의 사운드 뉴트리션. 그러면 이거는 영양을 굉장히 잘 공급받은 거. 그쵸?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자, 해석 한번 가봅시다.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뭐에도 불구하고냐면 최근에 발견이에요. 그런데 그 최근의 발견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잠깐만요. 뭐뭐에도 불구하고가 나왔다는 소리는 예를 들면 그녀의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성격이 이 지문 기억하세요. 그때는 우리가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표현으로 봤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전치사 표현으로 나왔어요. 필자가 강조하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먼저 초점을 맞춥시다. 이 부분 때문에 주제문을 흐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최근에 발견에도 불구하고 자, 이 부분 먼저 갈게요. 동물성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critical.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비판적인. 두 번째, 중요한 이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판적인. 그런데 두 번째는 중요하다는 개념도 돼요. 그래서 중요한. 동물성 음식이 더 중요하다. 뭐에 있어서는요. 영양 보충 잘하는 데 있어서는요. 뭐보다? 식물성 음식보다. 이게 필자의 주장이네요. 다시. 그럼 갑시다. 자, 뭐에도 불구하고냐면 최근의 발견이에요. 그 최근의 발견이 링크가 나와 있으면 그 뒤에 to 연결시키셨어요. A와 B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과도한 섭취네요. 뭐에 있어서의?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에 있어서의. 이것과 퇴행성 질환이에요. 어디에서? 부자 사회에서. 부자 사람들은 고기 많이 먹어서 그래서 쟤네들은 저런 병들이 저렇게 많나 봐요. 라고 하는 이런 발견, 최근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지방이 더 중요하대요. 식물성 지방보다 좋은 영양 섭취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대요. 필자의 주장이에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의 사운드가 맞는지 틀리는지 첫 문장의 despite를 보면 우선 맞긴 하네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갑시다. I don't mean to say that. 그렇다고 제가 that 이하라고 말하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려는 의도는 아니냐면요. 동물성 음식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먹으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좋대요? 너무 좋대요. 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없으면 안 돼요. 뭐가 없으면 안 되냐면 can dispense with plant foods all together. 아,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dispense with 뭐뭐 없이 살다잖아요. 뭐뭐 없이 살다. 우리가 그냥 식물성 음식이 다 없어도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be better off를 더 잘하는데 여기서는 이 자체도 더 잘 산다는 건 최고 잘 살다는데요.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가 둘 다 보스 다음에 복수명사 아시죠? 동물성 음식, 식물성 음식 둘 다 섭취할 때 가장 잘 살아요. 아, 최근에 부자 나라들에서 동물성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런 질병들을 갖다 겪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많은 발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동물성 음식이 식물성 음식보다 영양에 있어서 더 중요하더라.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냐면요. 동물성 음식이 중요하니까 먹으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식물성 음식이 없어도 살 수 있다. dispense with 뭐뭐 없이 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가장 좋은 건 둘 다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rather, 그러니까 제 주장은 그런 것이 아니라 rather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면 my argument, 제 주장은 뭐냐면요. while 식물성 음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을 지속시켜 줄 수 있긴 하지만 동물성 음식에 대한 접근이래요. 우리가 동물성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는데 건강과 well-being, 복지를 준대요. 뭐를 뛰어넘어서 단순한 생존. 여기서의 단순한 생존은 앞에서 얘기한 이렇게 생명을 지속시켜 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잘 살게, 기분 더 좋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In agricultural societies, 자, 농업사회에서는요, 농경사회에서는요, 동물성 음식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좋아요. 뭐 하면 좋대요? 먹으면 좋대요. 영양가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그러나, 이런 동물성 음식은 또한 특별히 만들기가, 생산하기가 어렵답니다. 됐죠? 생산하기가 어렵대요. 이 부분 형광펜으로 밑줄 쫙 지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농경사회에서는 동물성 음식을 먹으면 영양적인 부분에서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니까 식물성 음식은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물성 음식을 그렇죠. 만들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성 음식은 그들의 상징적 힘을 얻게 된대요. 뭐로부터? 결합으로부터. 뭐가 결합돼요? 첫 번째, 유용성. 어떤 유용성? 이 유용성이 앞에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유용성이 앞에서 특별히 먹으면 참 좋아요. 영양가적인 면에서.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풍부함? 풍부함이 아니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만들어내기가 어렵더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풍부함이 아니라 이 자리에 뭐가 나오면 될까요? 아이고야, 이 자리에 부족함이 나오면 되겠죠. 부족함. 그래서 자, scarcity입니다. 부족함. 됐죠? 정답 몇 번? 정답은 4번이 되고, 자, 마지막 갑시다. 5번에 가서, 자,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는 생각하지 않냐면, 자, therefore, 그러므로 that 이하라는 것이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진 문화적 사실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뭐가 그러냐면 전 세계에 걸쳐서 사람들이 막 우와 그리고 막 원해요. 뭐를 원하냐면 동물성 음식을 원해요. 뭐보다 식물성 음식보다 더 많이 동물성 음식을 원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꺼이 뭐 하려고 하냐면 막 자신들의 막 뭐를 쓰는 거예요. 비율상 맞지도 않은 그런 목에 에너지와 불을 막 쓰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아, 그것들. 동물성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거를 거침없이 사용해요. 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것이 어떤 임의적인 문화적 사실이다. 그냥 만들어진 사실이 아니다. 동물성 지방이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 체크해 두시고 이 부분 빈칸까지 잘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저랑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